안녕하세요. 도토리TV 도토리묘구입니다. 요즘 오토캠핑 많이들 하시는데 오토캠핑 하시다가 미니멀 캠핑으로 또 백패킹으로 많이 넘어들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오캠에서 백패킹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과 백패킹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백패킹이라 하면 여행 장비를 백팩에 챙겨서 1박 이상의 여행을 떠나는 것, 이 정도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낭에 1박 이상의 야영 장비를 갖추고 등산, 트레킹, 하이킹을 하는 레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캠에서 백패킹으로 넘어가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하다면 백패킹을 경험해봐라. 오캠 같은 경우는 장비들이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런 만큼 편하기도 합니다. 리빙쉘이나 릴렉스 체어, 테이블 그런 것들만 봐도 크기만큼 편합니다. 동시에 설치하고 철수하는 데에서 오는 피로감도 있습니다. 그런 피로감들이 보다 컴팩트하고 간단한 캠핑에 대한 욕구를 솔솔 불러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백패킹 장비들은 다 작고 컴팩트한 만큼 설치, 철수, 정리하는 데에서 오는 피로감은 적지만 오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편할 겁니다. 많이 불편할 겁니다. 텐트 안에서 서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좋은 캠핑장에서 하는 샤워 역시 포기해야 하고 식기류 등은 물티슈로 닦아서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피부에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백패킹을 먼저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주는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느냐, 그것을 먼저 본인이 경험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장비를 먼저 떡하니 준비하면은 바로 중고장터에 장비를 다시 되팔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장터만 봐도 백패킹 하려고 준비했다가 한번 해보고 나니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장비를 다시 파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구입하자마자 중고로 되파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려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백패킹을 경험해보는 게 좋습니다. 장비는 다른 분들에게 빌리되 그 이외의 것들은 자신이 다 해봐야 합니다. 장비가 들어있는 침낭을 메고 등산이나 트레킹을 하고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땀난 몸과 식기류 등을 물티슈로 쓱쓱 닦고 나서도 이거 괜찮다, 내 스타일이다, 할만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장비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오캠에서 백패킹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과 백패킹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팁. 첫 번째, 백패킹을 경험해봐라. 자,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백패킹은 내가 정말 할만해, 내 스타일이다 하면 그때 장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장비를 아무거나 준비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이제 두 번째 팁, 나의 백패킹 시즌을 정해라. 백패킹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위를 많이 타면?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만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막 잘려나갈 것 같다. 그러면 겨울엔 백패킹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만 해도 되겠죠? 아니면 여름, 가을만 해도 됩니다. 자신이 다니고 싶은 계절만 딱 선택을 해서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계절을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떤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지 왁구가 나오겠죠. 겨울에 백패킹을 안 하는데 R밸류 수치가 높은 고가의 매트를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을 제외한 3계절만 한다면 보통 R밸류 수치 2점대 또는 1점대 매트를 사용해도 됩니다. 2점대 매트는 대표적으로 국민매트 지라이트 솔이 있죠. 내연온도가 낮은 극동계용 침낭을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절기 침낭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여름용 침낭에 옷 좀 두툼하게 입고 핫팩도 사용하면 봄이나 가을에도 따뜻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 또한 계절에 맞는 용량을 구입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 3계절만 한다면 남자 기준 60에서 70리터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겁니다. 텐트 또한 3계절용과 4계절용 가격차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디자인이나 다른 요소들 때문에 4계절용을 구입하기도 하니 개인 취향에 맞게 구입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시즌을 먼저 결정을 해야 장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복이나 과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캠에서 백패킹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과 백패킹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팁. 두 번째, 나의 백패킹 시즌을 정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팁은 중고장터를 활용해라. 중고장터를 활용하라. 이 얘기는 중고 장비를 꼭 구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상태 좋은 중고 장비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장비를 많이 파는지, 그리고 어떤 장비들이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는지, 어떤 장비들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좋습니다. 오캠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캠 처음 시작할 때 구입했던 장비를 몇 년이 지나서까지 하나도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중고 장터에 되팔거나 하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백패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를 처음 준비하고 나서 실제로 사용해보니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고 본인 취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특히 텐트나 배낭 같은 장비들이 중고 거래로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배낭을 구입할 때는 그냥 예쁘고 멋있어 보여. SNS에도 많이 올라와. 그래서 매장에서 피팅을 하고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온갖 장비를 다 넣고 장시간 등산 트레킹을 해보니 영 불편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단점들이 막 보이는 거야. 내가 매장에서 봤던 내 마음에 쏙 들었던 그 배낭이 실제 사용 후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불편한 걸, 마음에 안 드는 걸 꾸역꾸역 쓸 수도 있지만 중고로라도 판다고 한다면 그럴 때 아무래도 거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중고장터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장비들을 처음부터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오캠에서 백패킹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백패킹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팁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3가지 백패킹을 경험해봐라, 나의 백패킹 시즌을 정해라, 중고장터를 활용해라, 이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